우리나라 산업기지로서 이제 상징성을 가진 도시잖아요. 1대1로 붙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지금 현재로서도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 이준석 대표나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젊은 층한테 어필하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숨김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런 면에서 나는 조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좀 참고 인내해라. 제가 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창원시장 예비후보 김재경입니다. 우리 창원시를 광역시로 성격시킬 그런 책무를 가지고 예비후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례시는 이제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이제 과도기적인 성격의 도시라서 시장이 이제 정치력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당의 이제 중진 원로들께서 창원은 왜 그런 중진 의원이 시장 후보를 놓고 다 도지사에 몰려 있냐, 누군가 그런 역할도 해줘야지, 이제 이런 조언을 듣고 나이가 좀 젊은 제가 이제 자임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산업기지로서 이제 상징성을 가진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발전을 시대에 맞게 적응을 시키고 발전시키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 개의 시가 합쳐져서 특례시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한 마음으로 결속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시민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늦은 출발이라서 부담은 있지만 당원들은 익히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고 대선을 거치고 이랬기 때문에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는 이 점의 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도가 나중에 높아질 걸로 봅니다. 그리 되면 이제 이 후보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럼 장점이 있으면은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당의 원로들이 이제 저한테 한 충고도 그 맥락이 같은 건데요. 이게 16년간 의정 생활을 한 그 경험과 인맥이 이제 특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서로 좀 더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창원시의 그 국가적인 이제 예산 지원이라든지 어젠다를 풀어가는데 어떤 후보보다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원시의 5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창원시 의회도 상당히 규모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설정하거나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수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유일 후보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격차가 좀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단일 후보 누군가를 뭐 김재경과 허성무가 만약에 본선에서 경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대1로 붙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지금 현재로서도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선을 거쳐서 단일화가 되고 그 시너지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허성무 시장의 이 구도가 지금 완전히 와해가 된 거 아닙니까? 시민들께서도 어느 쪽 창원시장이 이 창원에 도움이 될는지는 본능적으로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은 내하고 참 스타일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좀 잠시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쭉 만나본 시민들의 평가는 무난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쪽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도 없다. 우리 막내는 굉장히 내가 좀 늦게 나온 편이거든요. 특색은 첫 번째는 굉장히 솔직하다. 그래서 우리 이준석 대표나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젊은 층한테 어필하는 것도 두 사람의 스타일이 뭐 그냥 이렇게 숨김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가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나는 조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민이 많겠다.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그 미래의 목표에 대해서 막연한가 보더라고. 근데 나 역시도 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만큼 고민이 많다. 그래서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로 나아가는데 뭔가 우리가 답은 못 줘도 다양한 채널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가서 부대끼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제안하셨을 때 좀 아드님들이랑 이렇게 학교 가면 친구들이 아빠 싫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컴퓨터를 어디다 둘 거냐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다 그 부모들 고민이었어요. 의학계라든지 뭐 이런 학부모의 측에서는 우군이었죠. 따지고 보면 이제 상징성이 강한 법이었죠. 상당한 개인적으로 고민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좀 참고 인내해라 이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힘들고 좀 기분이 그래도 좀 참아라. 집에 가서 머리로 벽을 들이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상대하고 다투지 말고 그래라. 이런 게 이제 제 철학이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마 기존의 제 생각이 좀 맞지를 않아서 결국은 이제 대화하고 이해하는 거더라고요. 나름은 이제 다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데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 어제 이제 시장에 가서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 그 시장이 원래 복개천 옆에 있는데 그 복개가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복개천이 주차장이니까 그 입구에 있는 그 집이 제일 그 목이 좋아가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쭉 돌아 나오는데 그 복개천을 다 뜯어버렸어. 완전히 들어오는 입구도 바뀌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차를 거기다 세우니까 이 집은 올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이제 날 잡고 복개를 뜯은 이제 환경단체나 이제 그 행정 책임자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친환경적으로 그걸 뜯었고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시장 중심에다가 주차장까지 만들어줬는데 전체적으로는 공리적으로 분명히 덕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자기는 최고 몫이 좋던 가게에서 최고 안 좋은 가게로 변해버린 거야. 그분한테는 무슨 논리를 설명을 해도 다가갈 수가 없는 거지. 이해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90년대 중반에 식구들과 함께 이제 창원에 잠시 우리가 이제 거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민이었지만 이제는 시민이자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발전시킬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창원을 위해서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받들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